명의도 이름도 없이 김건희 정권 불살리겠습니다. 강성노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판표를 만나러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한동훈 옆에 한준호를 세워보고 싶다. 한동훈은 한준호가 상대하겠다. 두 번째는 언론개혁에 선봉에 서겠다. 기회해 주십시오. 저 방송국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당원의 참여 600원 볼지에 반란표 더 높여가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방선호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국민의힘 내부가 아주 심각해 보인다는 재밌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CBS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한동훈을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의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빡쳐가지고 수반해버렸잖아요. 차선에서 이랬대. 쥐핀도 모르면서 저렇게 정책 얘기한다고 원래서 어떻게 하냐고. 제가 보기엔 이 말 맞는 것 같습니다. 말 한 번 잘했습니다. 아니, 제3자 최상병 특검법과 정책위 의장 인사에 대한 문제가 터졌을 때 친윤 정약의 최고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특검법 입장은 원내 전략이다. 원내 전략은 원내대표의 소관이다.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또 정책위 의장을 임명할 땐 당대표 의견을 내는 건 좋지만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들의 분위기가 현실화돼 터져버린 듯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한동훈 당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의 갈등이 앞으로 또 다른 상황으로 이어가게 될지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뻔하다는 거죠. 그럼 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썰 전해드리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해 한동훈이 지금 원외대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망신당하고 있거든. 원내 대책해야 한마디도 못해요. 한동훈 말하면 다 빠요. 즉각 빠여버립니다. 정치를 하려면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한동훈 정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극우가 아닌 것처럼 윤석열에 맨종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최상병 특검을 제3안을 내겠다.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목표를 먹였어요. 그리고 다음 대권이잖아. 그렇게 하려면 윤석열을 짓밟아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뭐라 할 때마다 면박을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폭염 대책 이야기했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 있지 않냐? 불이익 줄 거냐, 부담 줄 거냐, 또 이렇게 면박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당대표를 면박 주는 거는 야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선 당연히 국민의힘 분열 프레임을 막아내기 위해 민주당 쪽으로 갈라치게 할 건 아주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영국으로 떠난 김경수 전 지사를 띄어가며 사면 논란을 조장하는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건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좀 하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사면하고 장명원에는 복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뢰 따로 복권 따로.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흔히 얘기하는 왜 응당하십니까? 엉뚱한 무슨 이 야권의 어떤 분열어쩌고 그런 걸 개당한 걸 아는 그런 해석들이 나올 텐데, 오늘 보도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정확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윤석열 검찰 독직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이재명이나 추미애 아니면 김용민 의원과 같은 윤석열 정권과 싸워나갈 투쟁형 인사들을 원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김경수 전 지사가 아무리 훌륭한 관리형, 선비형 정치인이라고 해도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 집권을 한다고 해도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고 지탱해준 적폐 세력들을 향해 내목한 칼날을 휘두를 수가 있는 인물이냐는 거죠. 딱 봐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외교나 경제,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등 많은 부분에서 참 잘해왔었지만
이제 와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이윤. 권력을 쥐었어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결국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들은 말 없이 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 그러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좀 밀어버릴 것 같은 사람이 후보가 되는데 떨어져 그러면 왜냐면 그죠? 이재명 후보가 된 거는 저는 이 요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후회를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 휘발성이는 썼는데 확 쓰는 것 같지가 않고 누가 잡아가지고 확 좀 힘쓰는 사람 없나? 이러한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아니 최소한 전국민 재난 지원금 이것만 해줬어도 윤석열은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 구치소에 갇혀 TV나 보며 울고 있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파리에서 샹젤리제를 건던데 많이 보던 사람이 싹 지나가요. 보니까 홍남기에. 야, 이 원수는 내 나보다리 많다고 이거 그냥 알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저 기분이 그래서 알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정말 홍남기 부총리 말에 질질 끌려다니고 윤석열 검찰총장 말에 질질 끌려다녔으니 그러니까 요즘 제발 좀 나서지 말란 욕 먹는 거 아닙니까? 결국 홍남기를 하나 해임 못 시키니까 재난지원금 그거 10조 그거 12조 막 무슨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59조의 추경을 만들어서 수백만 원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으로 뿌린 이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는 기재부 조중동이 재정 건전성을 침해했다고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완전히 기재부한테 속은 정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젠 착하고 순한 선비 같은 정치인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경수 전 지사를 이른바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해놓으면 내부에서 야당 내부에서 뭔가 이 균열이 생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하수 중에서도 최하수예요. 최하수를 둔 거다 지금 다시. 그리고 요즘 또 민주당 지지자들을 갈라치려는 방법이 바로 종부세가 어떻고 금투세가 어떻고 이런 말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끝장을 내야 주가 조작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예요. 네. 제가 아까 TMF 사태나 이 민간인 사찰 정보에 사찰하는 이 문제나 정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정치를 완전히 잘못 배운 거예요. 사실은 정치를 잘못 배운 게 아니라 정치적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정하냐? 조중동도 김건희 욕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데 죽을 것 같으면 죽으라고 내버려둔 이 김건희 정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왜 잘하고 있는 건?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해서 할 방 없지 않으면 정치나 히코리에서 이 나라가 망가지는 그들은 그저 윤석열의 백상시 집단이구나. 싹 다 불태워 죽여야 하는 존재들이구나. 인식하였습니다. 선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고당이 답을 잡으려고 해서 힘썼어. 그런데도 계속 개판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그런 기본 양식도 안 된 자들이 국회의원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국민 여러분, 그들이 과연 108석에 합당한 인간들입니까?